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일상튼 공방 구독 부탁드립니다. 렐다. 한 소녀가 잠을 자고 있다가 몸을 뒤척인다. 또 같은 꿈이다. 멀리 성이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 본다. 그리고 누군가의 미소.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다. 포근하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지만 엄마의 품이라면 이런 느낌일까? 그 덕에 찡그려졌던 표정도 온화하게 바뀐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자지러지는 안 된다는 비명소리, 동시에 자신을 빗으로 감싸는 빛나는 구두? 저 애를 지켜주라고 외친다. 그리고 아기 손을 어루만지는 여자, 깜짝 놀라며 눈을 뜨는 소녀, 자신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흐른다. 눈물? 잠에서 깨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지만 어두워진 방 속엔 창밖에서 비치는 달빛과 가만히 자신을 언제나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사진뿐이다. 또 이 꿈이야. 중얼거리는 소녀. 그런데 무언가가 자꾸 자신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그게 무엇인진 아직은 모르겠다. 이곳은 지구. 고대 간마미의 침략을 영웅들이 막아내어 지금의 세계를 이룩했다는 전설이 남아있는 곳. 그 전설은 걸리버, 엄지공주, 신데렐라, 피터팬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때부터 신력, 영년을 기준으로 지금껏 문명을 이루며 어느덧 신력 2025년이 되었다. 하지만 이때 곳곳에 초능력이나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신력 2009년 어느 날 저녁,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예고되어 재난 방송 문자가 날아왔다.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접근 중이니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풍이 지나갔고 거짓말처럼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할머니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안부도 어제는 물었다. 피해 없었고 다행히 생각보다 다친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다. 잠깐의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은하게 빛나는 밝은 빛에 이끌려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 도대체 누가? 밝은 빛에 감싸인 채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불에 놓여있는 아기를 발견한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을꼬?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구먼. 빛을 발견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일단 경찰을 통해 신원을 조회해보려고 했지만 신원 미상. 그 무엇도 아기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자신을 보더니 미소 짓는 여자 아기. 눈망울이 반짝이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신기한 아이였다. 시설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지. 홀로 외로이 살아가던 자신에게 가족이 생겼다 생각하고
자신의 성을 따 이예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예지. 그렇게 할머니는 집으로 데려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예지를 자신의 딸처럼, 손녀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었다. 예지는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랐고 6살의 어여쁜 소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6살의 어린 예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묻는다. 엄마는 왜 나를 혼자 두고 가버렸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걸까? 이런 순간이 언젠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할머니는 가만히 소녀를 이리 끌어안고 오렴. 말을 시작한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그리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단다. 아마 엄마도 예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할 거야. 예지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해서 지금 어디선가 예지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제서야 할머니의 품속에서 안정을 찾는 예지였다. 그런데 할머니, 왜 할머니는 항상 이 옷만 입고 있어? 할머니는 귀여운 질문에 이 옷이 편해서 그래. 다음 날 외출하기 위해 나서는 할머니에게 다가오는 예지. 할머니, 오늘 의상 가지러 가야 해요. 왜 그러느냐고 묻자 어제 꿈에서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괜찮아. 오늘 일기예보 뉴스에선 비 소식 없더구나. 봐, 하늘도 이렇게 남아있잖아.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날 돌아오는 길에 비를 왕창 맞은 두 사람이었다. 거봐, 내가 비 온다 했잖아. 할머니를 핀잔하는 예지. 그런 예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할머니. 우리 예지 말이 맞았네. 이런 비슷한 일은 그 꿈에서 이후에도 봤어. 몇 번 계속되었다. 신기하게도 내일은 저희 반 꿈꾸는 대로 선생님이 안 나와요. 내일 하지만 시험 미래가 문제 보이는 꿈에 꿈은 나오면 좋겠다. 마음대로 꿀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내일은 커다란 회오리가 2번이나 올 거예요. 왜인지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오늘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발생했던 강력한 회오리. 그것과 같은 곳으로 보이는 회오리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이나 다가왔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큰 피해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조사 중입니다. 이곳은 예지가 있는 곳과 좀 더 떨어진 곳. 오늘 회오리가 지나갔던 곳이다. 그곳에 갑자기 등장한 양갈래 붉은 머리 소녀. 한참을 먼 곳을 응시하더니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이내 사라진다. 그동안 예지를 지켜본 할머니는 예지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영화 속에서 보면 슈퍼히어로처럼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겠구나. 잔뜩 흥분한 예지. 어린 소녀였다. 예지는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 작았던 꼬마 소녀에서 밝고 자신감 넘치는 16세 소녀로 자랄 수 있었다. 크네. 그리고 그해 여름날에 예지가 훌쩍이며 주저앉더니 할머니에게 안긴다. 너무나도 구슬프게 울길래 물었다. 왜 그러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할머니. 사실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할머니가 갑자기 장발 인사하더니 인형으로 변해서 내 곁을 떠나가 버렸어. 가슴이 철렁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16년 전 강력한 회오리 안에서 빛이 하나 불쑥 나온다.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아기였다. 살며시 땅으로 내려오더니 누군가를 찾는 눈치이다.
자신을 항상 우리 보살펴주었던 곰돌이 부모를 저기 갈 떠올린다.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 옆에 버려져 있는 인형 하나. 인형을 향해 손짓한다. 아마 인형이 부모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인형이 반응하지 없었다. 순간 아기가 열이 받았는지 인상을 쓰기 시작한다. 그 후 손이 밝게 빛나더니 그 빛은 인형에게 옮겨가 점점 크기를 키웠고 놀랍게도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결국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비틀비틀 걸어나갔고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며 어제 감탄했다. 태풍이 맞나? 인형의 이름은 이연지였다. 연지야, 자신은 넌 누군가가 우리 오래도록 인형이니까 가지고 놀던 할머니야. 인형이었다. 알지? 그래서 할머니 마치 인형. 이곳에 살았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집도 사실 자신의 원래 주인이 살다가 떠난 집. 이제서야 기억이 나는구나. 아니, 오래된 인형. 이 모든 게 예지가 걸어놓은 형상 변화 마법 때문이었던 것. 예지의 강력한 마법으로 인형이라는 자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으로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날 그렇게 예지가 밝게 웃으며 맞아줬던 것이었어. 오히려 거두어진 건 나였어. 그 마법이 16년간이나 지속되다가 이제 끝나가려 한다. 세상과 작별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예지는 자신의 힘으로 할머니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비밀로 하자. 하지만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어린 것을 혼자 두고 가니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자신은 인형이었지만 인형인지도 모르고 정말 사랑으로 키운 아이였다. 그해 겨울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 노쇠해져 갔다. 하지만 사실은 예지가 걸어놓은 마법이 시간이 다해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어느 날 예지를 부르고 넌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내가 없더라도 밝고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렇게 할머니는 예지를 홀로 남겨둔 채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서야 자신의 원래 모습인 인형으로 돌아갔다. 예지에게 자신은 인간으로서 기억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예지야, 안녕. 그렇게 예지는 어느 날 불현듯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처음처럼 다시 홀로 남겨졌다. 눈물을 쓱 닦는 예지.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 낙담하지 않을 것 같다. 할머니, 나 힘낼게요. 헐, 이럴 수가. 그때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다. 헐, 이 오래된 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집주인이 나타나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며 이 집은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이니 비워달라고 하였다. 당황하는 예지. 시련을 너무나 빨리 만난 예지였다. 1년 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빈 방을 향해 인사하는 예지. 한쪽엔 자신을 향해 밝게 웃어주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1년간 홀로 생활하였지만 그렇게 언제나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예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고아인 예지가 이렇게 밝고 반듯하게 자란 건 모두 다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집주인 덕분에 지금 원룸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건 다행이었다. 간만에 렐다. 같은 꿈을 꿨다. 렐다. 밝은 빛이 자신을 감싸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릴다야. 슬퍼하며 아기의 손을 릴다야. 어루만진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자신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지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잘 적응하고 벌써 2학년에 재학 중인 예지. 그리고 교실에 앉아 증오에 불타있는 소녀 한보. 중학교 땐 내가 최고였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작년부터 괴물이 존재한다. 정말 미워 죽겠어. 공부면 공부, 미모면 미모.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다. 학교에서 예지를 모르면 간첩이었기 때문이다. 고1 때부터 고2 때까지 모든 인기를 빼앗겨버렸다. 엉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저 인기는 내게로 올 텐데. 글쎄다. 작가 생각. 그러던 중 우연히 교무실에 심부름을 갔다가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된 한보. 예지는 대단해요. 그러게요. 고아이면서 이전까지 할머니랑만 살았다면서요? 예지가 고아라는 사실에 놀란 한보. 고아인데도 저렇게? 가해도 학원도 없이?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 열등감과 함께 더욱더 증오심은 커져만 갔다. 일산고등학교 2학년 짱 김현주. 그런 현주를 누군가 찾아왔다. 한보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아는 게 당연했다. 현주 아빠가 다니는 중소기업의 회사의 사장 딸이 한보였으니까. 현주에게 딜을 하는 한보. 협상은 성공한 듯 싶다. 하교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얼른 학교를 나선 예지. 쟤야? 응.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예지 앞을 가로막는다. 네가 얼굴 예쁜 거 믿고 설친다는 애냐? 말 같지도 않는 질문에 황당해하는 예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곤 재빨리 핸드폰을 살펴본다. 어서 가야 한다. 나 얼른 알바 가야 해. 오해는 다음에 풀자. 이게 역시 소문보다 더하네. 이런 따가지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현주. 돼지 휘둘러치기. 한국역이와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는 예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심지어 여유가 넘쳐 보였다. 무슨 운동신경이 저렇게 좋냐고 놀라는 현주의 꼬붕들. 내겐 소용없는데. 사실 나는 운동신경이 좋은 게 아니다. 그냥 보인다. 1, 2초 뒤에 미래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른다. 어릴 때는 꿈을 꿀 때만 미래가 보였는데 그냥 어느 순간 앞으로 일어날 몇 초 정도의 상황이 평소에도 머릿속으로 그려졌다. 괜히 때렸다가 낑값 물어달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제 그만. 나 진짜 바빠서. 그때 골목길 구석 벽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그림자. 현재 상황에 매우 답답해하다가 결국 야, 이 고아녀다.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랑만 살았으면서 그렇게 잘하니까 뭘 배웠겠어? 저러니까 저렇게 싸가지가 없지. 한봄이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한봄이의 눈앞에 별이 번쩍인다. 예지가 뺨을 때린 것이다. 아우, 저질렀다. 속으로 후회하는 예지.
뭐야, 나 맞은 거야? 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키워준 할머니를 욕한 건 참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봐. 할머니를 욕해?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네 밥 굶어봤어? 전기세 못 내고 가스비 못 내서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해봤어?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 너네는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보일러 빵빵 틀면서 사는 애들이 아주 고개 겨운 줄도 모르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는 거지. 그러자 두고 보라며 두고 봐. 우리 아빠가 운영위원장이니까 폭행당한 거 다 잃을 거야. 그렇게 두고 소리치며 봐, 이 고학년아. 혼자 일어나 뛰기 시작하는 한봄. 그때였다. 한봄은 달리던 중 갑자기 골목길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트럭에 치여 몸을 나뒹군다. 뭐야? 깜짝 놀랐다. 하지만 어느새 눈앞에 한봄은 아직 뛰기 전의 모습 그대로 있었다. 뭐야, 꿈인가? 하지만 꿈치곤 너무 생생했다. 그렇다면 아까 본 건 미래인가? 그렇게 다시 운영위원장인 아버지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걸 다 잃은다며 두고 봐, 이 뛰어갔다. 고학년아. 한번 멈춰! 너 그렇게 뛰다가! 또다시 이미 차가 튀어나와 한봄을 치기 일보 직전이다. 주변의 아이들은 놀라 참혹한 장면을 볼 수 없어 눈을 가리며 엎드렸고 한봄을 구하기 위해 발을 내딛고 재빨리 손을 뻗어보는 예지. 하지만 멀어. 이대론 아까처럼 한봄이 트럭에 치이고 만다. 좀 더 가까이 가요. 그때였다. 순간 소리치는 예지의 눈의 색이 빨갛게 변하였고 빛에 감싸이더니 순식간에 한봄이의 등 뒤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봄이를 감싸안고 비껴서자 가까스로 둘을 스쳐 지나가는 트럭. 실눈을 뜨며 상황을 확인하는 현주. 그리고 크게 놀란다. 당연했다. 살았어? 예지가 한봄이를 구해낸 것이다. 실상은 무슨 모른 채 운동신경이 저렇게 예지의 좋아? 운동신경에 역시 엄청난 감탄하고 있다. 운동신경이야. 와, 예지가 한봉이를 구했어. 역시 아까 주먹 가볍게 피하더니 세상에 엄청난 운동신경이야. 아니야. 이건 운동신경이 아니야. 누구보다 잘 아는 예지. 분명 보미를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미를 잡을 수 있었어. 이건 순간이동? 마치 영화 속의 초능력자들처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소변까지 지린 채 울고 있는 한봄이에게 다가가는 현주 배우. 예지가 내 목숨을 구한 거라고. 너를 목숨 걸고 구한 예지를 또 황당할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흘리는 한봄. 친구들은 한봄이를 데리고 갔고 현주는 예지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미안. 아우, 찌릴래. 아차. 예지도 이럴 때가 아니었다. 핸드폰을 보고 다시 시간을 확인하는 예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등을 문지르며.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일산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지.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돌아가신 뒤로 예지는 혼자 살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원룸 주인의 지원을 받아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었다. 뉴스입니다. 저게 지금 실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손에서 불꽃을 뽑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몇몇 과학자들의 최근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에 아직도 해독하지 못한 다양한 유전자 정보들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초능력자, 예전부터 마녀라고 불리던 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회에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종은 현재까지 연구한 바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조의 특성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집단,
B라는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집단 또는 A, B 두 유전자가 서로 배합되어 있는 집단 C. 아마도 새로운 종끼리 과거에 만나 지금까지 이어내려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A와 C 집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초능력자 아님 마법사? 분명히 순간이동이었어. 그나저나 내일 강력한 돌풍이 예고되어 있다고요? 네, 16년 전 그리고 6년 전 그때 불었던 강력한 회오리 돌풍이 내일 다시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 조사도 한창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예지의 동네였다. 내일 또 알바를 나와야 하는데 큰일이다. 그리고 예전 회오리바람과 함께 등장했던 양갈래 머리소년? 너희가 직접 날 찾아온 거야? 날 잊진 않았구나? 누군가를 반기고 있다. 그날 밤 예지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렐다. 밝은 빛이 자신을 감싸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슬퍼하며 아기의 손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점점 다시 다가왔다. 여기까진 똑같았다. 그런데 그 이후 황금색 빛나는 구두가 자신의 가슴을 꿰뚫어 버렸다. 깜짝 놀라 눈을 뜨는 예지. 꿈이었다. 일어나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 살펴본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다. 숨을 가쁘게 쉰 예지. 다음날 알바 가기 싫다. 이렇게 비바람에 치며 알바를 가야 한다니. 하지만 먹고 살라면. 우비를 입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예지. 그런데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오싹함이 느껴진다.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잠시 뒤 강력한 빛과 함께 예지 앞에 등장하는 여자. 넉넉히 바라보는 예지는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린다. 예지에게 점점 다가오는 여자. 그리고 예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엘라? 신데렐라? 그러다 진정하고 다시 예지를 보더니 아기를 떠올린다. 아니, 넌 렐다구나. 나를 알고 있어? 그리고 렐다? 꿈을 꿀 때 들었던 이름. 그리고 이 여자가 신고 있는 구두 색깔. 어젯밤 꿈속에서 내 가슴을 뚫어버렸던 그 황금 구두다. 역시 예지몽이었어. 놀랍구나. 이렇게 잘하다니. 차원의 터널에 빠졌을 때 불과 몇 분 전 1살짜리 아기였는데 정말 신비로워. 우리보다 10년을 앞서서 이곳에 도착하다니. 방금 너에게 죽을 뻔한 걸. 아니지. 너희 엄마에게 죽을 뻔한 걸. 내 너를 죽이고 원수를 갚아야겠지. 너의 가슴이 뚫린 걸 신데렐라가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 발끝을 예지에게 날리는 여자. 너를 죽이는 내 명예를 되찾겠어. 날아들어 파고드는 황금구두의 발끝을 피할 수가 없다. 1초 뒤에 자신의 앞에 보인 미래는 어젯밤 꿈처럼 저 발끝에 몸이 꿰뚫린다. 눈을 질끈 감는 예지. 여자의 발끝이 예지에 닿기 직전 엄청난 속도와 갱음으로 날아오고 있는 유리구두.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오는 예지가 멈춘다. 예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은다. 그러자 유리구두는 유리방패로 변하며 황금구두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Fires burning all around, ashes falling to the
유리구두를 마주한 예지. 과연 예지의 앞날은? 신데렐라와 라헬의 이야기 과거편으로 이어집니다. 여자의 발끝이 예지에 닿기 직전 엄청난 속도와 굉음으로 날아오고 있는 유리구두.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와 예지의 앞에 멈춘다. 예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은다. 그러자 유리구두는 유리방패로 변하며 황금구두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여자는 공격을 막아낸 예지의 모습에 놀라고 공포에 질린다. 아니, 유리구두? 저게 어디에서?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유리구두였다. 유리구두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순간 창으로 변한 유리구두가 여자의 등을 그대로 꿰뚫는다. 신데렐라. 그때 여자가 신고 있던 황금구두는 빛으로 흩어져 사라지며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유리구두는 예지의 발에 꼭 맞게 신겨지며 예지의 에메랄드 색의 눈동자는 빨갛게, 그리고 머리는 금발로 바뀐다. 눈 전체가 빨갛게 변하며 유리구두에 담겨있던 신데렐라의 모든 기억이 예지의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페일리아의 기억이 신데렐라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어느 폐가에 모인 신복들. 레임의 시신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내뱉는 한마디. 정말 한심해. 그 중에 한 명이 두건을 벗는다. 놀랍게도 그 얼굴은 레임이었다. 하지만 눈동자 색이 다른 걸로 보아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난 레임과는 달라. 지금부턴 내가 리더다. 그리고 라헬. 마법이 통하지 않았어. 알지? 신력 1740년. 신데렐라가 레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라헬과 신데렐라가 결혼 후 평화로운 나라를 이룩한 곳. 세상은 태평성대였고 백성들은 행복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에 놀라워했다. 신데렐라 덕분에 극소수였던 마녀와 마법사들은 더 이상 무조건 악마로 취급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사람들의 삶을 도우며 칭송받았고 어떤 이는 그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몇 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궁궐. 신데렐라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주변의 하녀들은 예쁜 공주님이세요. 칭찬해준다. 헐레벌떡 뛰어 도착한 라헬. 아기가 나왔다고? 신데렐라, 몸은 괜찮아?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하녀가 건네주는 아기가 너무나도 예쁜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공주님이세요. 아기를 조심스레 받아드는 라헬. 품에 안긴 아기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나도 드디어 아빠가 된 건가? 서서히 눈을 뜨는 아기는 라헬을 보더니 방긋 웃는다. 그 모습에 심장이 녹아버리는 라헬. 라헬의 검은 머리와 에메랄드 색인 신데렐라의 예쁜 눈동자를 이어받은 이 아기는 렐다라고 이름 지어졌고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렐다의 첫 생일을 축복하기 위해 성은 개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고 나라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생일 축제 몇 시간 전 어느 외진 곳에
사원 입구. 그 안에는 20여 명의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위층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한 사람과 그 뒤를 따르는 두 사람. 가운데 선 사람이 자신의 두건을 걷어내자 흘러내리는 긴 머리칼, 그리고 초록 눈동자. 레임의 신복이자 레임의 형제 중 둘째 레오였다. 나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아주 멀리 있더라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전엔 첫째 형인 레임의 뜻대로 내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을 찾아 없애면서 유일한 존재가 되고자 했지만 그 방식은 결국 실패했다. 난 어리석었던 레임과 다르다. 우리 같은 특별한 존재야말로 세상의 중심이 될 자격이 있는 법. 우리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종이 저 평범한 가축 같은 인간들을 지배하고 부리며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법. 우리가 오늘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그걸 위해 너희들을 찾아 모은 것이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하지만 제일 방해가 되는 존재인 신데렐라와 라엘. 다른 신복이 두건을 벗는다. 셋째 요담이다. 요담이 꺼내든 보랏빛의 표지로 둘러싸인 기괴한 마법사. 주변에 강력한 보랏빛 기운의 오라가 돌고 있다. 이 마법사는 오지의 마법사. 이름도 겨우 알아낼 수 있었다. 여태 감지되지 않다가 마치 자신을 찾아주라는 듯 감지되어 있다. 이 마법사. 여기엔 차원을 열어 이 세계로 날려버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이 실려 있었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 위급시 요담이 이 마법으로 신데렐라를 이 세계로 날려버려 이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를 지운다. 다른 페이지도 열어 확인해보려 했지만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강력한 봉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분명 엄청난 다른 마법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이상 거사를 미룰 수 없다. 시간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신복이 두건을 벗는다. 넷째인 키코. 키코가 신고 있는 저 황금 마법구두. 마법사를 찾을 때 함께 발견되었지.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의 마력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마력이 담겨 있다. 힘이 넘친다. 하지만 키코가 그 힘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였다. 오늘 축제로 그들이 들떠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을 때, 강력한 공포로 빼앗긴 우리의 권력과 힘을 되찾는다. 그렇게 렐다의 첫 생일날 라엘과 신데렐라는 군중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곳은 성 뒤쪽 입구. 순식간에 궁전의 경비 둘을 10개 쓰러뜨린 키코를 선두로 성으로 진입하는 레오와 무리들. 앞쪽에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 저 소리가 또 울음소리로 바뀌게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학살을 시작하는 무리들. 하지만 곧이어 옆쪽 벽이 갑자기 튀어나와 무리 중 하나를 짓누른다. 동시에 엄청난 기운에 짓눌리는 무리들. 통로의 어둠 속에서 붉은 인간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신데렐라. 엘라? 신데렐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날부터 너희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수시로 외곽 경비병들과 정신을 연결해 놓은 바로 마친 것이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신데렐라였다. 형상 변화로 바닥을 치자 이번엔 가시가 소환되어 주변의 또 다른 침입자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킨다. 그 장면을 보고 놀란 한 녀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바로 격퇴당했다. 뭐야, 레임을 밑도는 마력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거지? 사실 신데렐라의 본래 마력은 어릴 때부터 매우 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엄마인 페일리아가 신데렐라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어릴 때 마법을 뽑아내어 유리구두로 분리시켰던 것. 시간이 충분한 지금은 힘이 완전히 동화되어 본래 힘을 되찾았다.
레오와 요담을 발견하는 신데렐라. 레이미 둘? 아니야. 약간 달라. 순간 자신이 상대한다며 신데렐라에게 뛰어드는 키코. 힘이 힘이 넘친다. 넘쳤다. 공격을 네 푸는 상대는 나야. 키코는 신데렐라와 거의 호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붙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그 어떤 공격도 견고한 신데렐라의 유리방패를 뚫을 수가 없었다. 그때 키코가 신데렐라를 상대하는 동안 안쪽으로 향하는 레오와 요담 그리고 무리들, 성 안의 귀족을 포함 왕까지 모두 죽이려는 셈이다. 병사들이 대항하지만 역부족. 강력한 힘 앞에 병사들은 불에 타버린다. 갑자기 번뜩이는 칼날의 움직임에 쓰러지는 무리들. 멈춰라 한마디와 병사들과 나타난 라엘 왕자. 라엘. 오히려 잘됐다며 자신이 손봐준다고 나서는 한 녀석. 왕자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 그에게 마법은 사용하지 말거라. 두 명이 전기와 불꽃을 날려 대항했지만 라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으로 마법이 튕겨져 나갔고 순식간에 라엘의 칼에 베어졌다. 어리석어. 지켜보던 레오가 손을 들어 힘을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가볍게 튕겨내는 라엘. 내게 마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건 알텐데 네 녀석이 목표가 아니다. 순간 라엘 주변의 병사들의 눈빛이 바뀐다. 레오의 또 다른 능력, 정신지배. 라엘에게 공격을 가하는 지배당한 병사들. 자신의 주변의 병사들을 다치게 할 수 없자 움직임이 둔해지는 라엘. 그런 라엘을 뒤로하고 또다시 왕에게 향하는 레오와 무리들. 왕은 백성들의 안전한 탈출을 지시하고 있었다. 렐다와 함께. 그걸 비웃듯 백성들을 향해 공격하는 무리들. 들려오는 경음에 마음이 급해진 라엘은 렐다가 걱정되어 소리 지른다. 한편 키코를 상대하던 신데렐라. 키코의 공격으로 방패로 강력하게 쳐내자 균형을 잃은 키코. 그걸 놓치지 않고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창을 불러내어 키코를 향해 휘두른다. 그때 광장에서 들려오는 굉음 소리와 라엘의 절규. 키코의 코앞에서 멈춘 창끝. 딸에 대한 걱정이 앞서 딸 쪽으로 급하게 순간이동하는 신데렐라. 렐다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죽을 뻔했어. 너무나 강해. 난 상대가 되지 않아. 절망하는 키코. 밝혀진 예지의 과거. 렐다에게 향하는 신데렐라.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그때의 우리 기억해.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가장 아름답던 우리 기억해. 너와 나의 끝이 아니길 바래. 결국 왕 앞까지 다다른 레오와 요담. 왕은 병사에 둘러싸여 있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 레오는 정신지배를 통해 주변의 병사들을 서로 찌르게 만들어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이제 남은 건 왕과 아기뿐. 저 아기가. 그때 순식간에 왕과 렐다의 앞을 막아서는 신데렐라. 엄청난 분노로 형상 변화를 통해 정신지배를 당한 병사들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옥으로 가두어 보호하고 요담과 레오를 향해
한 걸음씩 옮긴다. 결국 역부족이었군 키코. 역시 그 방법을 써야겠다며 요담과 눈빛을 나눈다. 오즈의 마법서를 결국 꺼내든 요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때였다. 요담의 주위가 어두워지며 어딘가로 정신이 소환되었다. 어디지? 순간 뒤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 등장하는 검은 그림자. 드디어 때가 왔구나. 뒤를 돌아보는 요담. 하지만 이내 정신을 지배당하는 요담. 사실 네가 외운 주문은 나를 소환하는 주문이었다. 덕분에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어. 너희에게 발견된 후 이날만을 기다렸단다. 그렇게 요담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미지의 존재의 뜻대로 주문을 외우는데 아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주문이다. 그러면서 이 마법사가 자신의 힘을 계속 빨아들인다. 이윽고 요담의 발 아래 마법진이 생긴다. 이상함을 눈치챘는데 뭐하는 거냐고 묻지만 시전을 멈추지 않는다. 먹혔어? 아까부터 느껴지는 이형의 존재인가? 요담은 바닥에서 빛이 돌더니 그 빛은 강력한 힘과 함께 하늘을 꿰뚫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내려와 불기 시작했다. 강력하게 몰아치는 회오리바람이 점점 커지며 몰아쳤다. 하지만 회오리의 중심에 서 있던 레오와 요담의 주인은 평온했다. 원래는 신데렐라에게 시전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접근할 수가 없어. 지금 느껴지는 저 이형의 존재 때문이겠지. 한편 거대한 회오리 앞에서 신데렐라, 그리고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부서지는 구덩이들. 이걸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위험하겠어. 뒤이어 도착한 라엘. 늦어서 미안. 자신을 둘러싼 정신지배를 당한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기절시키고 오느라 이제 도착한 것이었다. 라엘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 신데렐라. 회오리 앞에 선 두 사람.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본다. 신뢰의 눈빛이었다.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데렐라. 유리구두 2개를 창으로 변화시키더니 회오리를 향해 날려보낸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기는 회오리불. 잠시 후 터졌지만 이내 다시 회오리를 누른다. 이게 뭐야? 마력이 도로시급이잖아. 내 회오리를 건드리다니.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일이니 어서 서둘러야겠어. 도로시가 있는 곳으로 우리 데려가 주자. 회오리의 끝에 강력한 빛과 함께 차원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는 레오. 뭐지 이 느낌은? 자신은 예전부터 마녀들을 찾아 탐지하는 중에 종종 느끼기는 했었다. 거대한 존재를. 아마도 이 느낌은 신인가? 하지만 아주 희미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낌은 무엇이란 말인가? 저 통로 너머에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존재라니. 틀림없다. 신이다. 이렇게까지 또렷하게 신이 느껴지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이 느낌은 마치 어머니와 같지 않은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레오. 어머니. 우리를 탄생시켰던 존재가 틀림없다. 저 존재라면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 마침 회오리의 벽에서 등장한 키코. 아마도 황금 구두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입장을 허용해주는 느낌이다. 키코, 작전을 변경한다. 신데렐라가 아닌
우리가 직접 저 통로를 통해 차원 이동한다. 놀랍다. 하지만 이대로 갈 순 없지. 이브와 요담을 조종하는 녀석. 내 존재를 눈치챘었구나. 역시 하나만 협조해라. 좋다. 네 형제 목숨으로 신세졌으니 회오리 밖을 살펴보는 레오. 눈의 색이 변하고 정신지배를 시작. 대상은 혼자 남겨진 왕. 정신지배를 당한 왕은 저항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다. 자신의 손녀를 직접 회오리를 향해 던져버렸다. 지배당한 상태이면서도 오열하는 왕. 그리고 회오리가 순간 열리며 렐다를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다. 왕의 오열 소리에 놀란 신데렐라와 라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이미 먼저 반응해 회오리 안쪽으로 순간이동하는 신데렐라. 렐다는 레오의 손에 쥐어졌다. 만족했지? 네 동생에 대한 보답이야. 그리고 레오의 바로 뒤에서 나타나 신데렐라. 분노로 휩싸였다. 그때 순간 옆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공격. 놀랍게도 책 속에서 도끼가 튀어나와 순식간에 신데렐라를 가격하여 회오리 밖으로 튕겨내어버렸다. 그렇게 회오리 밖으로 사라진 신데렐라. 그리고 내 딸을 돌려주라는 분노의 외침과 함께 무서운 표정으로 회오리를 뚫고 들어온 라엘. 뭐야 이 인간. 내 마력과 이 녀석의 생명력으로 만든 회오리를 맨몸으로 뚫고 들어오다니. 강력한 일격에 눈을 패인 미지의 존재. 뭐해 막지 않고. 분노로 소리 지른다. 다시 순식간에 등장한 도끼. 아까와 같은 공격에 라엘은 그 공격을 받아치고 다시 달려든다. 내 딸을 돌려주라며 렐다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드는 라엘. 그러자 이번엔 갑자기 마법서에서 무언가 다른 게 튀어나온다. 알 수 없는 괴수의 발톱. 거대한 발톱이 라엘을 강력한 힘으로 쳐내버린다. 밀려나며 렐다의 이름을 외치는 라엘. 그때 라엘을 수호하는 무언가의 일부가 렐다에게 날아간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찝찝함을 느끼는 레오. 급한 마음이 든 미지의 존재. 이제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자. 이윽고 차원문으로 향해 가는 레오 일행들. 라엘이 튕겨나오자 신데렐라는 렐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모든 힘과 염원을 유리구두에 담아 회오리를 향해 날려보낸다. 제발, 제발, 내 딸 렐다를 꼭 지켜줘. 유리구두는 회오리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더니 회오리 안으로 파고들며 사라진다. 그러자 곧바로 회오리는 사라졌고 차원문은 닫혔다. 뚫렸던 하늘도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기구한 운명까지 그대로 닮아버린 넬다 생각에 절규하는 신데렐라. 그리고 라엘. 남아있던 신복들은 순식간에 라엘의 금 앞에서 쓰러졌지만 나라 전체가 슬픔과 비탄에 잠겼다. 신년 1744년의 이야기이다. 차원 터널 속에 레오와 요담, 키코, 그리고 렐다. 그런데 순간 렐다의 몸에서 빛이 발생. 그 빛은 점점 커지며 렐다를 둘러싸더니 방어막과 함께 레오의 손을 튕겨내어 버린다. 그리곤 차원의 터널 중간에 이탈해 사라져버렸다. 아까 그 빛 때문인가? 라엘처럼. 칫, 라엘. 그렇게 도착한 레오 일행들. 요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마 모든 힘을 마법사에 흡수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변은 자신들이 살던 곳과는 다른 건물과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때 빛나는 마법사 미제의 존재가 레오 앞에 다시 나타난다. 레오, 넌 말이 통하는 것 같으니 한 가지 알려주마. 이곳은 미래다. 오지 같은 다른 차원이 아니란 말이다. 미래? 시간을 이동한 건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있어 이만 가보마. 하지만 언젠가 넌 또 볼 것 같구나. 그리고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는 마법사. 그러자 순간 키코의 발에서도 벗어나려는 황금구두. 심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벗어나려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넌 내 곁을 떠날 수 없어. 그리고 렐다의 기운을 감지한 레오. 살아있어. 키코에게 신데렐라의 딸이 살아있다며 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였다. 신데렐라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키코. 그리고 레오는 다시금 이 거대한 어머니 같은 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마녀와 마법사들의 수에도 놀랐다. 그런데 갑자기 느껴지는 신데렐라의 마력. 동시에 키코의 기운은 사라지고 있다.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레오. 현장에 도착한 레오는 사망한 키코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더 이상 신데렐라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렐다는 그대로 느껴진다. 키코의 시신을 처리하고 일단 신의 존재에게 발걸음을 옮기기로 한다. 얼마 뒤 도착한 이름 모를 산속의 비밀 연구소의 입구. 이곳에서 세상을 창조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확실히 느껴진다. 그때 CCTV를 살펴보며 레오의 존재를 발견한 연구소의 직원들. 이곳의 위치를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모르겠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CCTV를 보며 직관적으로 저 너머에서 자신을 누군가 살펴보고 있다 생각한 레오. 정신지배를 시작. 순식간에 직원들은 정신지배당하고 서서히 열리는 비밀 연구소의 문. 기나긴 통로를 지나 어머니의 존재를 향해 점점 다가간 레오. 레오는 정신지배로 순식간에 이곳을 장악하고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연구원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곳은 신의 존재를 이용해 사람들의 유전자에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가면을 통해 신의 존재 앞에 서게 된 레오. 어머니, 신이시여. 레오 앞에 선 간마미. 레오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대자 레오의 일생이 훤히 보인다. 오, 넌 내가 만든 순혈의 후예구나.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을 겪었어. 내가 지금 이곳에 갇혀있지만 언젠가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하나 있다. 우리의 수건을 앞당겨줄 사람이지. 그리고 클론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의 유전자로 만든 수많은 그 남자의 클론. 그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의 정신은 육체가 부서지기 직전 어머니 품으로 옮겨져 담겨 있었다. 그가 부활할 육체가 필요하다. 완벽한 싱크로율 100%의 육체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엄청난 마력과 기운을 버티지 못하고 육체가 부서지고 말 테니까. 그리고 클론들에겐 가짜 기억을 집어넣고 시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시험을 거치게 된다. 그의 육체에 걸맞는지 판단하는 시험. 그는 오직 도구일 뿐.
시우 1호부터 차근차근 실험을 진행시킨다. 유리구두를 통해 신데렐라의 모든 기억이 전해진 예지. 할머니 사진 앞에서 오열한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었다. 자신은 라엘 왕자와 신데렐라의 딸인 렐다였던 것이다. 300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이 살아있을 리가 만무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슬픔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예지. 그 울음소리를 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집주인은 예지가 먹을 음식들을 장을 봐와 조용히 놓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날 예지는 또 같은 꿈을 꾸었다. 한 여인이 울고 있다. 자신의 평생 가끔 꿈속에 나와 울던 그녀. 하지만 이젠 알 것 같다. 그녀의 손을 잡아준다. 그리고 바라본다. 그녀는 엄마 신데렐라였다. 그리고 엄마 옆에 커다란 키의 남자 아빠 라엘 왕자. 두 분은 자신을 지그시 바라봐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꼭 껴안는 예지, 렐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말이 다 무슨 소용일까?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못다한 말을 한참 동안 침묵으로 대신했다. 내 딸 렐다, 꼭 건강해야 한다. 함께 있어주지 못해 가슴 아프고 정말 미안하다 렐다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단다.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 그렇게 눈물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깬 예지. 엄마의 품을 잊을까 꼭 유리구두를 가슴 깊이 품어본다. 전 잘 지낼게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신데렐라 후속편 유니버스 4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유니버스 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바 중인 예지. 문이 열린다. 파란머리의 소년이 들어온다. 물건을 하나 고르고 예지에게 다가가 계산한다. 이거 계산해주세요, 렐다씨. 자신의 본명을 부르자 크게 놀라는 렐다, 예지.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일산트 공방 구독 부탁드립니다.